안녕하세요. 합격수기 읽어드림 1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후기 중에서 가장 긴 그런 후기인 것 같은데 그만큼 사연이 많고 또 어려운 환경을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겨내신 그런 어떤 젊은 청년의 합격 후기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좀 감동도 있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긴 내용이 또 길게 느껴지지가 않았네요. 제목은 교수님 짱 사회복사 1급 당당히 합격했습니다인데 이분의 점수가 대단합니다. 조사론을 제외한 나머지 7 전공 과목을 다 20점 이상 받으셨어요. 그래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리고 실천론이 24점, 거의 만점이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론하고 정책론이 23점, 대단합니다. 그리고 실천기술론, 행정론, 법제론이 다 20점이에요. 조사론 하나만 이제 15점으로 좀 낮고요. 나머지가 전부 다 2점 이상이고, 그래서 1교시가 39점, 2교시가 67점, 3교시가 63점 해서 총 169점. 상당히 고득점이죠. 169점을 합격하셨는데 이분의 사연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좀 읽으면서 좀 울컥했는데 제가 잘 조절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사 2급을 가지고 있지만 취업은 사회복사의 길로 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제 전공은 행정학인데 거의 대부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공무원 시험을 계속해서 떨어지면 마지막 보험 수단의 차원으로 저희 학교에서 복수 연계 전공으로 사회복지학을 같이 전공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과목들을 다 이수하고 실습을 나가고 졸업을 하면 2급 자격증은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어서 같이 전공을 하였습니다. 원래 공무원이 꿈이었던 저는 행정학과에서 전공 공부를 하고 공시 공부를 하였지만 제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 노력이 많이 부족해서인지는 몰라도 시험에 계속해서 낙방을 하고 대학교 졸업 직전에 집안 사정이 갑자기 많이 안 좋아지면서 경제적 가장으로서 부모님을 대신하여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 돼서 공무원 시험과 제대로 된 취업 준비에 대해서는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었습니다. 공부를 손에서 놓고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며 빚을 갚고 돈을 벌고 있었지만 졸업 후 대학교 다른 동기들은 다 떳떳하게 직장에 다니고 하나둘씩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을 하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살까? 비교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제 자존감은 점점 바닥을 치고 나날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많이 우울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경력도 없고 자격증도 사회복사 2급밖에 없고 정말로 도저히 빛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구렁텅이에 계속 빠지고만 있는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내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급 자격증만으로는 취업은 가능하지만 저같이 봉사 활동 경험도 없고 아르바이트를 한 것만으로 이렇다 할 경력이 없는 무경력자는 정말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초라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 낼 수밖에 없고 솔직히 어떤 면접관이 2급만 달랑 있는 저를 뽑겠습니까? 저는 예약된 당일 아침 장애인 시설 사회복지사 면접에서도 갑자기 면접 취소를 해야 한다고 전화가 와서 황당하게 면접 취소를 당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면접에서 떨어질 사람이란 걸 저도 잘 알았기에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자책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좀 아프네요.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남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사회복사 1급을 꼭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시를 준비하면서 공부가 너무 지긋지긋하고 정말로 공부가 하기 싫었었는데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고 취업을 위해서 꼭 합격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1급 공부가 너무나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제 모습을 변화하고 싶어서 알바를 하면서 가장 적게 시간과 돈을 들이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 제자들의 합격 수기들을 읽어보고 인강 강의를 다른 타 사이트와 비교해 본 결과 어대원 선생님의 강의가 저에게는 정말로 적합했습니다. 꼭 합격을 해서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던 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취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일어서고 싶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공부를 어대원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들으면서 저는 점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쓰면서 공부하던 저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었는데 눈으로 읽으면서 소리로 되뇌이면서 어대원 쌤의 핵심 암기 노트를 보면서 두 문자를 매일매일 계속 보면서 외우니까 공부하는 게 정말로 편해졌습니다. 제 가르침을 잘 따르셨네요. 너무나 많은 방대한 양의 책들을 쳐다도 보기 싫었는데 어대원 쌤이 책들의 양을 줄여주시고 시험에 나올 부분만 확실하게 짚어주셔서 정말로 공부가 쉬워졌습니다. 게다가 저는 알바를 하면서 하다 보니 공부 시간이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없어서 공부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해 10월에서 1월까지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빈출 코드부터 시작해서 3과목에서 어대원 쌤이 짚어주시는 부분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외우고 하니 최종 모의고사 때는 제가 172개 정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당일 현장 시험 1월 22일 전에 17일에는 알바를 그만두고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2021년 9월에 따서 간호조무사로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어 공부를 일주일 동안 업무 적응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사회복지사 1급 공부를 거의 못했었는데 시험 당일 169개를 맞아서 그나마 점수가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단한 점수입니다. 조사로는 좀 어려워서 완전히 망쳤었는데 그래도 1교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점수를 많이 확보했고 아까 24개 맞았죠? 그 다음 2교시도 어대원 쌤의 암기 노트 덕분에 무난하게 잘 봐서 점수가 잘 나왔고 3교시 공공부조 사회보험 관련 부분이랑 법제론도 항상 헷갈려서 기출문제 풀어보면 한 과목당 10개 정도 많이 틀렸었는데 의외로 잘 나와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알바가 끝나면 집에 도착을 해서 4시간씩은 공부를 매일매일 꾸준히 했었습니다. 와, 1급 공부를 매일매일 4시간 정도 했으면 정말 성실하게 많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시간 많이 못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만큼 목표의식이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바를 쉬는 날에는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고 선생님이 올려주시는 강의 진도에 맞추기 위해서 무조건 10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다 치고 거의 9월 끝자락에 어대원 쌤의 샘플 강의를 보면서 결제를 하고 10월에 다빈출 코드부터 시작해서 1월 최종 모의고사까지 선생님이 올려주시는 강의를 절대 빼먹지 않고 다 완강을 했습니다. 돈 내고 수업 들으시는데 완강하셔야죠. 그렇죠? 아주 잘하신 거죠. 저는 어대원 쌤의 강의가 정말로 좋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꼭 합격을 하고 싶어서 무조건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의 중간중간에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선생님의 쓴 잔소리와 동기부여를 통해서 저를 바로 다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공무원 시험과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합격하신 제자분들이 수강생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를 보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나도 꼭 당당히 합격을 해서 합격수기도 쓰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제 수업을 통해서 이제 공무원도 되고 1급도 합격한 그 제자분들이 응원 방문 왔었죠. 그만큼 선생님의 강의가 정말로 좋다는 것을 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들에게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해라. 자, 이때까지 공시를 준비하면서 공무원 강의를 많이 들어봤지만 어대훈 쌤처럼 잘 가르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공시 공부를 할 때 회독을 많이 해라, 단권화를 해라 이런 말이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대훈 쌤의 강의를 통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책의 내용을 완전히 압축해 주시고 핵심적인 부분만 딱딱 끄집어내서 무한 반복을 해주시고 얼른 눈으로 빨리 대충 책을 한 권 다 읽고 자기가 잘 아는 부분들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계속해서 책을 읽다 보면 그것이 책을 단권화하는 방법이고 회독수를 늘리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입으로, 두 문자로 외우니까 어려운 문제들도 금방 다 풀리고 정말 마법 같았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암기 도우미가 있으니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지고 그냥 눈으로만 쓱 훑어봐도 문제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다른 분들은 한숨 소리, 곡 소리 푹푹 내쉬면서 끙끙 앓으면서 문제 푸시던데 저는 속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풀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시험장에서 떠오르면 합격이라던데 정말로 쌤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 때 얘기해 주신 문제가 처음 보는 문제고 낯선 문제여도 쉽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시험장에서 제가 가장 문제를 빨리 풀고 있더군요. 문제지가 저절로 막 넘겨지더라고요. 모르는 건 빨리 체크해서 넘기고 나중에 차분하게 생각을 하자 하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생각하고 찍었는데 맞췄습니다. 제 얘기 들었더니 맞췄다는 얘기죠. 오히려 쉽게 낸 문제를 어렵게 꼬아서 생각을 해버리니 쉬운 문제들을 틀려서 170개를 못 넘겼습니다. 이건 제 말을 안 들었네요. 쉬운 걸 쉽게 보라고 했는데 그리고 막판에 고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고쳐서 또 틀렸습니다. 이것도 제 말을 안 들었네요. 자기를 믿으라 그랬는데 고치면 틀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했는데 근데도 169개입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공부 방법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든지 또는 자격증의 암기 과목들을 공부하는 모든 시험에 적용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 방법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몰랐었는데 제가 포기를 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끝까지 제대로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저는 선생님께 정말로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 이때까지 힘들었던 제 마음을 합격을 통해서 보상받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어딜 가든지 당당히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합격자 서류만 제출하면 자격증이 3월에 나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어대훈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수강생들이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합격을 꼭 하셔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어대훈 선생님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강의를 들으면서 공무원 시험을 또다시 준비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합격한다면 서울의 선생님 얼굴 꼭 찾아뵙고 합격생들과 함께 합격수기 영상도 찍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냥 제 희망사항이지만 왠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공무원 시험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좀 중간에 읽기가 좀 힘들었는데 젊은 청년이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많이 자책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하여튼 잘 이겨낸 게 너무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하여튼 그러네요. 고맙습니다.